양팀 모두 최고의 골잡이들을 막아내는 것이, 그래서 해리 케인도 엘링 홀란도 이 선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경기는 이 차이에서 승부가 갈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압박하는 상대 선수들의 견제를 버텨내며 골 결정력을 발휘하는 클래스를 보여주는 바깥쪽으로 페인팅 모션을 취하고 나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며 위치를 선점해낸 것이고요. 결국 분데스리가 최고의 골잡이 해리 케인과 라리가 최고의 미들라이커 주드 벨링엄이 앞장서며 프리미어리그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축구의 종가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잉글랜드. 하지만 그들의 축구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에 아쉬움과 실망으로 수많은 세월을 견뎌왔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월드컵에 대한 열망이 큰 잉글랜드입니다. 자존심이 높기로 유명한 잉글랜드가 자국이 아닌 라이벌 독일 출신의 토마스 투헬 감독에게 사령탑을 맡겼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완벽한 경기력은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승리와 결과를 챙기면서 8강까지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 잉글랜드가 엘링 홀란을 앞세운 노르웨이를 만나 어떠한 전술적 포인트로 결과를 챙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월드컵 우승을 향한 잉글랜드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이번만큼은 그 열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잉글랜드는 우승이라는 목표와 그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라는 현 시점 세계 최고의 리그를 품고 있는 잉글랜드에는 이곳에서 산전, 수전 다 겪으며 최고의 레벨로 성장한 선수들로 그 스쿼드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루카 모드리치가 이끄는 크로아티아를 만나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조심스럽고 신중한 경기 양상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골들이 터지면서 최종 스코어 4대2로 귀중한 첫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자 가나와의 2차전에서는 0대0으로 마무리되며 답답한 경기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3차전에서 파나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하게 되면서 1차 목표인 조별리그 1위로 32강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서게 됩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공격의 창의성 부족이라는 단점을 드러내며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해결사이자 에이스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엄이 결국 해줘야 할 역할을 해내주며 팀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2강전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상대하게 되면서 후반 막판까지 0대1로 끌려가며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원맨쇼에 가까운 해리 케인의 멀티 득점이 터지게 되면서 2대1 극적인 승리로 잉글랜드를 다음 라운드에 올려놓습니다. 16강전의 상대는 공동개최국 멕시코였습니다. 고지대라는 변수를 극복해야 하는 잉글랜드에게는 멕시코의 홈구장이라고 여겨지는 아스테카 경기장에서, 그것도 둘째 가라며 서러울 만큼 열정적인 멕시코 홈 관중들의 응원 열기까지 상대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3대2로 멕시코를 따돌리는 데 성공한 잉글랜드인데요. 이 경기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엄이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이번 대회 최고의 다크호스 엘링 홀란의 노르웨이와의 8강전에서 드러난 전술적 특징과 함께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층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FIFA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은 단 한 차례 1966년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꾸준하게 출전해왔던 잉글랜드는 1998년부터 이번 2026년까지 8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등 통산 17회 본선 진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선 통산 성적에서도 74전 32승 22무 20패를 기록하며 2022년 대회까지의 기준으로 역대 통산 랭킹 세계 제7위,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월드컵에서 8강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에 만족해야 했던 잉글랜드는 UEFA 유로 2020과 2024에서 2개 대회 연속으로 결승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2020년에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2024년에는 스페인에게 경기 막판 통안의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두 번 모두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1966년 월드컵 우승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하며 항상 월드컵 8강 문턱에서 좌절하곤 했었던 잉글랜드인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오랜만에 4강까지 진출하면서 새로운 황금 세대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유로 2020과 2024 연속 준우승으로 인해 월드컵 우승에 대한 잉글랜드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으며 이번 2026년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는 8전 8승의 압도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충분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FIFA 랭킹은 2026년 6월 기준 4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키플레이어로는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라있는 대체 불가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천재형 미드필더의 계보를 잇고 있는 주드 벨링엄, 중앙 미들에서 공수 밸런스를 책임지고 있는 데클런 라이스, 다소 경험이 부족한 잉글랜드 수비진을 이끌어야 하는 멀티 수비수 존 스톤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현재 전력은 세계 최정상급 프리미어 리그를 통해 전체적인 스쿼드가 풍성하게 구축되면서 월드컵 우승에 도전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 핵심을 이루는 해리 케인, 주드 벨링엄, 데클런 라이스로 이어지는 척추 라인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기동력과 피지컬을 갖춘 젊은 자원들이 대표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도약했다는 것이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공격진에서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들이 부족해 보이며 수비진에서는 컨디션 이슈 등에 따른 풀백 포지션의 뎁스가 얇아졌다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잉글랜드 현재 대표팀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은 어떠할까요? 전통적으로 선 굵고 거친 몸싸움도 마다 않는 특유의 킥앤러시 축구를 구사해왔던 잉글랜드는 최근 투헬 감독의 전술적 통제력에 따라 안정적인 점유를 지향하는 플레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란하거나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지는 못할지라도 토너먼트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실리적인 축구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변형 백스리를 통해 공격의 속도를 높이고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빠른 공수 전환에 초점을 두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월드컵 우승 도전까지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잉글랜드, 반드시 넘어서야 할 노르웨이와의 8강전에서도 힘겨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토너먼트 레이스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는 선수들이기에 체력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과감한 전술적 선택을 택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최고의 골잡이들을 막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을 것 같은데요. 잉글랜드의 투엘 감독은 존 스톤스를 선발로 투입시키며 엘링 혼란을 막기 위해 주변 수비수들과 함께 협력 수비를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르웨이 또한 우선적으로 수비를 두텁게 하고 라인을 내려세우고 있다가 역습 찬스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나온 듯하고요. 그래서 해리 케인도 엘링 홀란도 경기 내내 상대 수비수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으며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만들어주는 공간을 잡아먹으며 2선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경기는 이 타이에서 승부가 갈린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은 많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 시 모든 상황에 관여하고자 뛰어다녔으며 특히 페널티 박스에 진입해서는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멀티 득점을 만들었고요. 중앙에서 측면에서 볼을 진입시키며 기회를 만들어가려는 잉글랜드인데요. 최전방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밀집된 공간에서 상대 센터백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그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주드 벨링엄이었습니다. 전반 내내 잘 틀어막고 있던 노르웨이 수비수들 간에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이 선에서 침투하는 주드 벨링엄의 움직임을 강하게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압박하는 상대 선수들의 견제를 버텨내며 페널티 박스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며 골 결정력을 발휘하는
클래스를 보여주는 주드 벨링엄이었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노르웨이 선수들의 발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때 중앙 지역에서 중거리 슛 기회가 나왔으며 이것을 노르웨이 키퍼가 펀칭 미스하는 틈을 타서 득점에 성공하는 주드 벨링엄인데요. 여기서의 결정적인 장면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던 잉글랜드가 페널티 박스 주변까지 볼을 돌리며 진입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튀어나가서 방어하는 것이 점점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중거리 슛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또한 주드 벨링엄은 슈팅이 골문으로 향하는 순간 리바운드 볼을 따내기 위해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도 자신을 마킹하는 수비수를 속이기 위해 바깥쪽으로 페인팅 모션을 취하고 나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며 위치를 선점해낸 것이고요. 그 앞선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다이내믹한 경기 흐름은 아니었지만 전후반 90분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연장전에서 역전골을 만들어낸 잉글랜드의 2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센터백들의 집중력은 노르웨이보다 잉글랜드가 앞섰으며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외의 공격 옵션에서도 잉글랜드가 앞섰습니다. 스쿼드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분데스리가 최고의 골잡이 해리 케인과 라리가 최고의 미들라이커 주드 벨링엄이 앞장서며 프리미어리그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잉글랜드의 힘을 보여준 것이겠죠. 공격 시퀀스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 토너먼트에서의 결과를 챙기고자 하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선택은 지금까지는 맞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조가 다가오는 4강 매치업에서도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잉글랜드의 숨길 수 없는 열망을 향해 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고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월드컵 우승까지 단 2경기씩을 남겨놓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 간에 펼치는 치열한 4강전에서는 과연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번 월드컵 무대를 통해서 세계 축구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선진 축구는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지향해야 하는 길은 어떤 방향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상 축구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요점 정리해 드리는 궤도우였습니다.